안녕하세요. 찬익풋볼입니다. 2년 전 슈퍼볼 57에서 만난 이글스와 칩스가 다시 슈퍼볼 59에서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양 팀은 비교적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글스는 2년 전과 꽤 많이 달라진 모습이고 칩스는 잘 되는 팀을 조금 더 잘 되게 유지한 느낌인데요. 2년 전과 비교해 각 팀의 오펜스, 쿼터백, 디펜스와 코칭이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는 러싱 중심으로 변화한 공격 철학을 보여줍니다. 22년 시즌 슈퍼볼 당시 이글스는 균형 잡힌 오펜스를 펼쳤습니다. 쿼터백 제일런 허츠가 패싱과 러싱을 적절히 사용하며 디펜스를 꽤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하지만 올 시즌 이글스는 러싱 중심의 팀으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22년 시즌 이글스의 러싱 시도는 544회로 리그 4위였지만 24년에는 659회로 리그 1위입니다. 평균 러싱 야드도 4.7야드로 리그 2위죠. 이렇게 러싱 시도를 크게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세이콘 바클리의 합류입니다. 바클리는 단순한 러닝백이 아니라 이 팀의 공격의 선봉장이 되어 상대 수비를 부셔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바클리는 1310 러싱야드, 1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 중이며 그의 야드당 평균 접촉 후 야드 애프터 컨택트는 3.9야드로 리그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클리가 단순한 볼 캐리어가 아니라 수비수들을 뚫고 추가적인 야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이글스는 12 퍼스널, 즉 타이트엔드 2명, 와이드 리시버 2명, 러닝백 1명, 패키지 사용률이 22년 24%에서 올 시즌 30%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바클리를 중심으로 한 파워 러싱 게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면에 패스 게임 비중이 줄어들면서 허츠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조금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상향된 업그레이드 정도라고 이글스 오펜스를 평가하고 싶네요. 반면 칩스는 짧고 빠른 패스 중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시즌 칩스의 딥패싱과 버티컬 공격력을 활용한 팀이었습니다. 특히 20야드 이상 패스 야드 시도가 70회, 성공률이 43.3%에 달했죠. 하지만 올 시즌 현재 딥패싱 공격력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올 시즌 마홈스의 20야드 이상 패스 시도는 51회로 줄었고 성공률은 25.5%로 거의 리그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이는 와이드 리시버 그룹의 전반적인 악화와 오펜시브 라인의 보호 문제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칩스의 오펜스 라인은 생각보다 나쁘게 보여집니다. 특히 양 태클에게서 이런 문제가 보여지는데 레프트 태클 도노반 스미스, 라이트 태클 조한 테일러는 PFF 기준 패스 블로킹 등급이 각각 67.3과 59.8로 리그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 결과 마홈스는 포켓에서 더 빨리 공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칩스는 숏패스를 더욱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22년 평균 타임 투 스로우는 2.8초였지만 현재는 이보다도 더 줄어 2.5초로 아주 짧아졌습니다. 또한 러닝백 타겟 비율이 38%에서 38%로 크게 증가하며 패스 공격이 더욱더 짧고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칩스가 슈퍼볼 57 당시 보여줬던 아주 폭발적인 공격력을 상실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강력한 오펜스이지만 상대 디펜스가 깊게 물러나지 않고 짧은 패스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자비어 워디가 조금 더 성장하는 게 중요할 듯 하네요. 제 생각에 칩스는 숏패스와 빠른 플레이로 패싱 게임 운영하는 스타일로 변했고 러닝백과 타이트엔드 활용 등가 증가하며 변칙적인 공격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딥패싱 공격력 약화로 인해 큰 플레이 창출 능력이 감소되었습니다. 어쨌든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스타일로 약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쿼터백 비교입니다. 제일런 허츠는 22년 슈퍼볼 57 당시 거의 MVP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시즌 내내 3,701 패싱야드, 22개의 터치다운, 6개의 인터셉션, 그리고 760 러싱 야드와 13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했었죠.
특히 허츠의 가장 큰 장점은 런패스 옵션과 디자인드 QB 러닝에서 나왔습니다. 22년 그는 RPO 패싱에서 EPA가 플러스 0.22를 기록하며 리그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보여줬고, 러싱 공격에서도 PFF 기준 설계된 QB 러싱 성공률이 62.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4년 들어 허츠의 플레이는 조금 퇴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RPO 패싱의 EPA는 플러스 0.03으로 급락했고, 러싱 시도당 평균 야드도 22년 4.6야드에서 현재 3.9야드로 약간 감소했죠. 특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그의 타이밍과 결정력입니다. 22년 허츠의 패스 릴리즈 타임은 평균 2.78초였지만 현재는 2.95초로 느려졌습니다. 이는 그가 망설이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허츠가 쿼터백으로서의 능력은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패싱 타이밍과 결단력 저하로 인해 공격 운영이 약간 어려워진 듯 합니다. 저는 허츠는 22년보다는 조금 다운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홈스는 과연 딥패싱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패트릭 마홈스는 22년에도 리그 최고 쿼터백이었고 24년에도 여전히 최고의 쿼터백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22년 마홈스의 가장 큰 무기는 딥패싱이었습니다. 그는 20야드 이상의 패스에서 70회 시도 중 31회를 성공시키며 985야드, 4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인터셉션이 없이 엄청나게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4년 현재 마홈스의 딥패스 성공률은 25.5%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NFL에서 가장 낮은 수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칩스의 리시버 그룹이 점점 약화되면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트래비스 켈시는 여전히 최고의 타이트엔드지만 그는 이제 34살로 아주 노장에 속하는 나이입니다. 그의 평균 야드 애프터 캐치는 22년 6.1야드에서 현재 4.8야드로 줄어버렸죠. 또한 칩스의 와이드 리시버 그룹은 마홈스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년 마홈스의 와이드 리시버 타겟 QB 레이팅은 103.5였지만 24년에는 84.2로 하락했습니다. 저는 마홈스가 아주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을 발전시켰고 짧은 패스를 활용한 높은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반면 와이드 리시버 그룹의 부진과 딥패싱 약화로 인해 약간 공격력이 저하됐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저는 마홈스가 게임 매니저 역할로서 조금 더 쿼터백으로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마홈스는 22년보다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젤런 허츠와 패트릭 마홈스, 이글스와 칩스의 오펜스, 과연 누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디펜스와 코칭은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이풋볼이었습니다.